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향장기체 물성학논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레올로지를 다 마치고 이제 그 기체 물성학에 대해 조금 공부를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이야기 그 화장품 레올로지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고, 이제 capnote.net이라는 교재를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제 제가 몇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한 반 페이지 정도 하니까 그렇게 부담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7주차 이후로 과제를 계속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그 1, 2주차 때 우리가 증기압 곡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주로 이제 외부에서 어떤 동영상을 가지고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증기압 곡선에 대해서, 증기압에 대해서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제 그 공부하게 되는 증기압 곡선에 대해서 한 반 페이지 정도로 분량으로 정리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파일로 송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제가 그 실시간 수업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한번 그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번 수업을 하기 전에 지난주 공부했었던 기초화학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특히 기체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우리가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그 실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때 주로 이야기할 게 컨닝 방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글 미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시험 치는 과정을 이제 사진을 찍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번 다음 주에 해보고 그 확실하게 어떤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 그 부정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면, 그러면 좀 시험을 좀 난이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이게 뭐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또 얻을 수 있도록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부정행위만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조금 쉽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많이 내주면 여러분들하고 그때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난이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초화학적 내용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이야기했었지만 PV는 nRT라 그래서 이제 P가 압력, V는 기체의 부피, N은 몰수라고 했죠. 몰수. 여러분들 몰수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몰수는 M분의 W에서 W가 무게면 M은 뭐겠죠? 분자량. 그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 몰이 된다 그랬죠. N. 그죠? R은 상수가 되고 T는 절대온도 T. 즉, 우리가 예를 들어 습시온도 오늘 만약에 낮의 온도가 25도씨까지 올라갔다면 절대온도는 25에다가 습시온도에다가 뭘 더한다? 273을 더한대요. 273 더하면 298K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도면 273K가 되는 거고요. 0도씨는 273K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 온도 T는 절대온도예요. 절대온도. 그래서 273을 더한다. 이거는 꼭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돌턴의 분화 법칙 해가지고, 서로 반응하지 않는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압력 P는 A 기체의 압력, B 기체의 압력, C 기체의 압력, 요걸 전부 다 합한 것과 같은, 그죠? 부분 압력을 합한 게 전체 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향을 연구하잖아요. 향이 그 하나의 향 성분으로 구성된, 케미컬로 구성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케미컬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케미컬들마다 어떤가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증기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증발해요. 증기압이 큰 거는 좀 빨리 많이 증발하고, 증기압이 작은 건 조금 적게 증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증기압이란 게 결국 그 온도에서 나타낼 수 있는 압력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죠? 최대값이잖아요. 아무리 높아져도 기체가 증기압 이상을
액체가 증기가 됐을 때 증기압 이상을 못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식은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증기압 구성 비율대로 이제 이게 압력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죠? 요걸 다 합친 것들, 기존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기체들을, 뭐 산소도 있고 수소는 없겠다, 그죠? 여기 질소 같은 거와 향들의 압력이 다 합친 게 전체 압력이 되고, 그게 이제 부분압을 각 케미컬들이 나타내는 압력이 부분압이 되고요. 이 부분압이 크다는 건 결국 뭘까요? 부분압이 크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향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향 분자들이 많으니까. 압력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압력비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압력비는 몰수비와 같죠. 몰수가 뭐죠? 결국에 몰수가 개수잖아요. 개수의 비예요. 알겠습니까? 무게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몰수비는 뭔가요? n분의 w니까 무게를 뭘로 나눈 거죠? 분자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무게비는 아니고, 몰수비는 압력비하고 같고요. 압력비는 그 개수의 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력이 2배가 높다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향 A와 향 B가 있을 때요. 향 A의 압력이 향 B보다 2배가 높다. 증기압이 2배가 크다. 그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압력이 2배가 높다는 거는 뭐죠? 분자가 2배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5배가 압력이 높다. 그러면 2개 있으면 3개가 있는 거예요. 왜? 압력비가 몰수비고, 몰수비란 게 결국에 개수의 비잖아요. 1몰이 있으면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있는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압력이란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압력이란 건 기체 개수에 비례한다. 기체의 수가 많아지면 압력도 증가한다. 증기압이 크다는 건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니까 그 증기 분자 개수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와 관련돼서 외운 게 뭐가 있었죠? PV는 nRT,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 그 다음에 돌턴의 분화 법칙. 그 다음에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에요.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 확산 법칙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드라이빙 포스가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압력비, 온도, 압력 차이, 온도 차이, 농도 차이. 그래서 농도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농도 차이가 나면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도 차이가 나면 물질이 이동한대요. 그래서 그럼 이동할 때 얼마나 빨리 이동하느냐, 속도가 되잖아요. 이동 뭐 똑같이 예를 들면 탑 노트든 미들 노트든 베이스 노트든 각 케미칼들이 나타내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무스크 향도 여기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저기까지 퍼지고, 그죠? 뭐 시트러스 향도 넣으면 저기까지 퍼지잖아요. 단지 퍼지기는 다 퍼지는데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가 바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에요. 확산 현상은 시간이 다 지나면 다 퍼지긴 다 퍼지잖아요. 퍼지는데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은 확산된다 안 된다 의미가 아니고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 확산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VA와 VB라는 건 A 기체의 확산되는 속도, B는 B 기체에 확산되는 속도인데, 루트 MA, 루트 MB인데, MA, MB란 건 뭐냐면 분자량이에요, 분자량. 그러니까 이게 역수잖아요. MA가 A의 분자량은 M 여기 있고, B의 분자량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의 분자량이 1이고, B의 분자량이 1이고, A의 분자량이 4다. 그러니까 B의 분자량이 1이고, B 분자는 분자량이 1이고, 예를 들면 A 분자는 분자량이 4다. 어느 게 무거운가요? 분자량이 클수록 무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분자량이 4고 B는 1이니까 B는 1이 되고 루트 1은 1이고 루트 4는 2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니까 A가 B보다 속도는 2배가 느린 거예요. B가 A보다 2배가 빠른 거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커질수록 제곱근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제곱근의 반비례. 제곱근이라는 건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그냥 반비례라는 건 예를 들면 분모가 있잖아요. 이게 분자인데 분모가 있으니까 분자량이 커지면 속도는 줄어들게 되니까 역수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13주차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고체와 액체와 어떤 상전이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상이란 건 뭐였나요? 상이란 건 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페이스. 상이란 거는 개의 다른 부분과 접촉하고 있으나, 그죠? 경계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균일한 부분. 즉, 예를 들면 이제 물과 기름 같은 경우도 경계에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과 기름 각각 이제 균일한 물질들이니까 균일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상태 변화라는 건 뭐였죠? 상태 변화. 상태 변화라는 거는 물리적인 상태 변화예요. 물리적 반응. 즉, 그죠? 온도와 압력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서로 전환이 가능한 걸, 그죠? 그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야기했지만 물리적 상태가 다른 상태로 바뀔 때 이제 물질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지난 시간에 생각나죠? 이런 걸 측정하는 장치가 뭐라고 그랬나요? DSC라 그랬죠. 그죠? DSC. 그래서 이런 물리적 상태가 다른 상태로 바뀔 때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바뀐다든지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는 안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기 바라고, 이것도 이제 고체, 액체, 기체에서 이제 얼고, 그죠? 녹고, 승화되는 거와 기화, 액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분자간 힘 해가지고요. 분자간 힘 해서 어떤 반데르발스 힘과 일단 뭐 수소 결합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공유 결합 같은 거는 배웠었잖아요. 공유 결합 이런 것들은 뭔가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에요. 즉, 예를 들면 두 물질이 만나 가지고 어떤 전자의 이동이 생기면서 원자 간의 결합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그죠? 공유 결합 같이 이런 것들을 이제 원자 간 결합이라 그러고요. 분자 간 결합이란 건 뭔지 하면 이미 이제 분자들이잖아요. 분자 상태에서 어떤 화학적 결합, 즉 전자의 이동 같은 게 없어요. 단지 이런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이런 만나게 될 때 서로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게 되는 힘을 분자 간의 힘이라고 불러요. 크게 이제 반데르발스 힘하고 수소 결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반데르발스 힘과 수소 결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반데르발스 힘이란 거는 극성이 없는 또는 극성이 작은 물질들 간의 분자 간의 힘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부르고요. 수소 결합 같은 경우는 F나 O, N, 플로르나 산소나 질소 같은 이런 원소가 있을 때요. 이게 수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전기 음성도라는 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향. 그래서 NOF 같은 경우 굉장히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자가 물론 뭐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나의 입자처럼 작은 입자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도 빠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전자가 어디 존재하느냐 하는 어떤 확률적인 의미로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확률로서 가끔 이제 H2O 같은 경우 O가 있잖아요. 전자가 H하고 O가 있으면 전자 구름이 이게 공유 결합하잖아요. O하고 H하고 사이에 이제 전자쌍이 있잖아요. 이게 H로 안 가고 O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O 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가 많이, 이제 O 쪽엔 전자가 많고 H 쪽엔 전자가 적잖아요. 전자 분포가 적잖아요. 그러면 전자 분포가 많으면 우리 전자를 마이너스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델타 해가지고 전자가 분자 내에서 전자가 O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H 쪽엔 적게 있으니까 많이 치우쳐져 있는 데가 마이너스가 되고 적게 치우쳐져 있는 데가 플러스 있는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처럼 보이면 이거는 뭐 이온 결합처럼 보이니까 여기다 델타를 붙였죠.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해가지고, 델타라는 건 아주 작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아주 작지만 H2O에서 O 쪽에 몰려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H 쪽에 조금 적게 몰려 있으니까 델타 플러스가 되고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나요?
물이 이제 O 쪽은 델타 마이너스고 H 쪽은 델타 플러스니까 O하고 H하고 이렇게 분자 사이에 서로 당겨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그 치우침이 있는 분자를 극성 분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F하고 O와 N이 들어가 있는 이런 원소가 들어가 있는 분자들은 대부분 다 극성 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분자들 사이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아니지만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분자 간에 당겨주는 힘이 커요. 어디에 비해서? 이런 반대를 발수임, 즉 이런 그 비극성 분자들 간의 힘보다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극성 분자 간의 힘은 쌍극자임 다이폴 모멘트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런던 그 분산력, 그죠? 런던 힘이라는 게 있는 디스퍼전 포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소결합보다는 그 힘이 조금 약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뭐 따로 깊이 있게 공부한다기보다 우선은 이제 반대를 발수임 극성 분자 간의 힘이 아니고 극성 분자, 비극성 분자 또는 비극성 분자 간의 힘은 수소결합 그 F하고 O하고 N이 들어가 있는 그런 원소가 들어가 있는 분자들에 비해서 서로 분자 간의 힘이 굉장히 작다. 어느 정도 작냐? 2에서 20, 이게 15에서 40이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조금 클 수도 있죠. 쌍극자 모멘트가 다이폴 모멘트 큰 경우는 더 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극성 분자들 간의 힘보다는 극성 분자 간의 힘이 더 크다. 그죠? 특히 수소결합일 경우에는 힘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이거는 분자 간의 힘이 아니고 뭔가요? 원자 간의 힘이기 때문에 분자 간의 힘보다는 원자 간의 힘이 월등히 그죠? 크다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냥 반대를 봤을 때 힘, 비극성 분자 간의 힘보다 이제 수소결합이 훨씬 더 힘이 크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일단 반대를 봤을 때 힘 자체도 분자량이 커지면 커져요. 예를 들면 그 메탄이 있잖아요. 메탄 C가 하나 있고 H가 4개 있는 게 있죠. 메탄. 그다음 C가 2개 있으면 뭐가 되나요? 에탄. 3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프로판. 4개 있으면 부탄. 5개 있으면 펜탄. 그죠? 6개 있으면 헥산. 이렇게 되잖아요. 분자량이 점점 제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분자량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 분자량이 커진다는 건 뭔가요? 분자량이 커지면 반대를 봤을 때 분자 간의 힘도 서로 닿는 부분이 많으니까 커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판, 부탄까지 가면 다 우리가 1기압 25도씨에서는 다 뭔가요? 그 기체 상태잖아요. 그죠? 기체 상태인데 예를 들면 5개가 되면 펜탄이잖아요. 펜탄인 경우에는 이게 실온 상압에서 액체예요, 액체. 그다음 뚜껑을 열면 굉장히 증발이 빨라요. 증갑이 크기 때문에 빨리 날아가요. 증발이 빨리 되죠. 헥산은 뭔가요? 헥산은 오일이에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죠?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자량이 커진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점점 분자량이 힘이 커지기 때문에 기체 상태에 있던 게 액체 상태가 되고 또 그런 분자량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분자량이 훨씬 더 커지면 미네랄 왁스처럼 고체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그 반대를 발수 힘인 경우에도 그 분자량이 커지면 뭐가 된다?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된다. 이건 뭡니까? 그 기체, 액체, 고체에 갈수록 분자 간의 힘이 큰 거잖아요. 분자 간의 힘이 커야지 고체가 되는 거고 분자 간의 힘이 좀 작지만 조금 작아지면 액체가 되고 분자 간의 힘이 거의 자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더 작아지면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봤을 때 힘이나 수소결합도 마찬가지고요. 분자량이 증가되면 분자 간의 힘은 증가된다. 분자 간의 힘이 증가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엄격성은 조금 떨어지는, 표현이 조금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나중에 화학책 같은 걸 조금 더 살펴보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수소결합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면요, 예를 들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에탄 같은 경우도 기체고, 프로판, 부탄, C가 4개잖아요. C가 4개고 수소가 10개잖아요. 그러면 C가 4개니까 48, 분자량을 계산해보면 48이죠. 그 다음에 H가 1이니까 10이니까 합치면 58이잖아요. 분자량이 58인데도 얼마, 뭔가요? 뭐죠? 기체 상태잖아요. 기체 상태잖아요. 1기압 25도씨에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맥주나 소주나 이런 데 보면 에탄올이 들어있잖아요. 에탄올은 뭐냐면 에탄하고 분자량이, 에탄하고 뭐죠? 분자 구조 비슷해요. 다 C하고 HHHH인데 단 하나 H가 뭐로 바뀐 거죠? 한 개퉁이가 OH로 바뀐, 그죠? H 하나가 OH로 바뀌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에탄올은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에탄올은 분자량이 O가 하나 더, 에탄이니까 C2H6잖아요. 24에다 6이니까 30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죠? O가 들어가는 거니까 O가 16이니까, 그죠? 36이에요. 분자량이 36인데 뭔가요? 액체잖아요. 에탄올은 기체가 아니고 액체죠. 물 마시니까, 그죠? 물을 액체처럼 마시잖아요. 소주가 물이잖아요. 물이 아니고 소주하고 물하고 섞이면 액체잖아요. 에탄올은 분자량이 36인데 액체예요. 근데 부탄은 뭔가요? 분자량이 58인데도 분자량이 더 큰데도 기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야 돼요. 우선 분자 간의 힘이 작으면 기체가 되고, 조금 더 커지면 액체가 되고, 분자 간의 힘이 커지면, 아주 커지면 뭐가 된다?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자 간의 힘이 커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분자 간의 힘이 커진다는 건 뭐죠? 일단은 분자량, 즉 무게가 증가할수록, 분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일한 성격일 때요, 비극성 분자일 때, 동일한 크기일 때 이렇게 커지다 보면 뭐가 된다?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거예요. 즉 분자량이 증가되면 이제 분자 간의 힘도 증가돼요. 또 뭐다? 반대로 발수힘보다 수소결합이 더 분자 간의 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증명할 수 있다? 부탄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58인데도 기체인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36인데도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수소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분자량이 작더라도 뭐죠? 분자 간의 힘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발수힘보다는 수소결합 분자 간의 힘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에탄올에다가 분자량이 커지면 뭐가 되나요? 에탄올 C하고 C에 OH가 붙어 있잖아요. HH 이거 C 체인이 쭉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알리파틱하게 C가 체인이 쭉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뭐가 되나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었죠. 패티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패티 알코올.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패티 알코올. 뭐 스테아릴 알코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건 뭔가요, 여러분? 화장품에서 스테아릴 알코올이나 패티 알코올 같은 거는 뭐죠? 고체죠, 고체. 그러니까 여기 수소결합 하는 것도 분자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분자량이 커지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분자량이 커질수록 그 다음에 극성이 큰 비극성보다 극성이 클수록 분자 간의 힘은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